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장 조정숙입니다. 저는 오늘 2022 대입 면접 전략 및 면접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수시 지원, 컨설팅, 그리고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지도, 면접 지도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지도, 그 다음에 수시지원 컨설팅, 그리고 MMI 또는 상황면접, 그리고 교대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까지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전, 후 면접 대학 일정과 그리고 주요대 비대면 면접, 대면 면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MMI 면접과 교대 또 일반 면접 정도 기본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술면접 1:1 컨설팅 프로그램이 종로학원에 잘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수능 전, 수능 후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그 수시 지원 컨설팅을 하면서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소서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해야 될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생각보다는 그 학생부에 있는 팩트 중심으로, 과정 중심으로 강조를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수시 지원과 함께 구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술 면접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라든가 교과 내신이라든가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또 면접에서도 단 1점이라도 또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 또 준비해야 될 점, 그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의예과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연세대에서 또 추천형 교과 그 전형이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등이 있고, 10월 31일 또 이제 한국외대 면접형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수능 전에는 일반 전형인 계열 적합형 면접이 있습니다. 이 계열 적합형 면접은 굉장히 또 심층적으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수능 전이라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상시에 나름대로 심층적인 어떤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은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연습을 해서 활용을 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세대학교 한번 구술 면접 작년하고 조금 바뀌긴 했어요. 올해는 주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녹화해가지고 면접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줄었고요. 현장에서 이제 비대면 녹화 면접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당일날 지원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제출하는 것인데, 우선 제시문이 기본이 됩니다. 제시문도 이제 사실은 우리 예전에 그 면접 수능이 아니라 논술고사처럼 조금 심층적인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에는 대면이었지만 요즘에는 비대면이지만 현장 녹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현장 녹화에 관계된 연습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시문이 보통 3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보통 한국어로 된 제시문도 있고 영어로 된 제시문도 나오고 또 영어로 말하는 제시문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학부라든가 ISE라든가 또는 그 하스 계열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이 국제형이 고려대학교 또 학업 우수형과 또 면접일이 같아서 또 연세대학교 국제형으로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최저까지 또 걸려 있어서 또 거기에 딱 맞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구술 면접 평가 작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었어요.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그래서 학업 우수형이든 계열 적합형이든 일단은 학교에 캠퍼스에 도착을 해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업 우수형은 12분 정도 준비를 해서 6분 정도, 그리고 계열 적합형은 조금 제시문이 어렵죠. 그래서
21분 정도 준비를 해서 7분 정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지원자가 이제 지정된 면접 고사일에 그 안내된 고사실로 가게 되면 가번호가 부여됩니다. 가번호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준비한 다음에 화상 면접으로 이제 그 면접을 하고 퇴실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6점 척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평가 점수 부여 방법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면접을 할 때 당황해가지고 본인의 성명을 얘기하거나 또는 그 학교를 알 수 있는 그런 교복을 입고 간다거나 또는 뭐 교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위라든가 직업 뭐 이런 것들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균관대 구술 면접 평가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균관대는 거의 면접을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의예과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 학과 그리고 스포츠 과학과는 면접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서류 기반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기반으로 인적성 평가를 하는데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다중민의 면접, MMI 면접이죠. 상황 면접인데 나름대로 이제 10분 정도 단계별로 이제 3단계를 하니까 서울대 정도 버금가진 서울대 정도의 버금가는 또 면접이 그 심층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조금 짧았었는데 좀 길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얼굴을 보고 또 학교도 뭐 신분도 이렇게 다 보여지는 상태였지만 요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수험생의 유의사항을 잘 공지를 한 것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의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입장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 번호를 부여 있는 대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번호를 추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학교에 맞게 따라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사항을 좀 파악을 잘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 굉장히 유리한 학생이 있고 불리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나름대로 학교 레벨이 좀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지방에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지방에 이름도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고등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지금 학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블라인드 학생부, 블라인드 면접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시골에서 아주 조그만 학교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부도 잘 꾸리고 또 면접 준비를 잘 하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도 많이 합격하고 지방 의대만 합격했던 학교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수능 후에 면접 일정인데요. 수능 후에는 이제 인하대를 비롯해가지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하대 미래인재 의예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면접이 11월 26일에 있네요. 그렇죠? 일반 전형.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 전공 적합성으로 이제 제시문 기반으로 조금 심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1월 27일에 서울대 이제 일반전 의예과를 비롯해서 그죠 의학 계열이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MMI 면접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생들 모르고 이제 준비를 짧게 수능 이후에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특목고 학생인데도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MI 면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그 독서 토론 논술 관련으로 잘 되는 친구들은 조금 유리한데 그래도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스토리텔링을 잘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추석 때 우리 종로 학원에서 사실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이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12월 달로 가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있죠. 여기도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이제 재시문 기반이 아니라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이지만 전공 적합성 관련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답변이 잘 안 돼서 이제 전교 1, 2등권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은데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일에 중앙대, 또 12월 5일 경희대, 세종대 이렇게 돼 있고요. 12월 11일 그 동국대를 비롯해서 이제 아주대까지 이렇게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 구술 면접 평가에 대해서 좀 보면 우선 인문계는 다양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부터 지구과학까지 과학 과목까지 지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의학 계열에는 이제 MMI 면접이라고 해서 다중민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씩 한 개 방에서 이제 4개, 그죠? 5개 면접실을 진행을 해요. 50분 내외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정도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길어서 60분 정도. 그 다음에 치의과대학도 이제 10분씩 4개의 면접실에서 40분 내외로 진행되는데 여기 면접 제시문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제시문들이 영어라든가 한자로도 또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뒤에서 이제 의대 면접에 대해서는 조금 MMI 면접 사례라든가 또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수의과 대학부터 치과대학, 치의대학, 의과대학 같이 MMI 면접이 진행되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준비를 한다는 게 일주일 정도의 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은 이제 추석 연휴에 많이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의학계열 MMI 면접, 상황 면접도 있는데 조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서울대처럼 60분, 40분, 4개의 방, 4개의 방, 5개의 방 이렇게 도는 학교도 있고요. 성균관대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보통은 또 짧지만 그 제시문 기반인 것 같은데 상황 면접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대 준비할 때는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좀 의학 관련 어떤 상식도 조금 있어야 되겠고요. 작년에 조선대 같은 경우도 백신에 관계된 임상 실험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의학 관련으로 조금 최신의 이제 시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쨌든 가지고 있던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내용들도 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MMI 면접 또는 상황 면접과 비슷하게 준비를 좀 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의대 면접 예시입니다. 현재 말기암 환자인데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개 구충제죠. 개 이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라는 것을 복용을 하고 사실은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온라인 게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어느 개그맨이 그랬다고 하는데 펜벤다졸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대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계 문제에 나와 있듯이 의사라면 어떻게 이것을 환자들한테 답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실은 국립암센터에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근거를 잘 알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면접 예시 또 하나가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관련, 에이즈 관련 이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의사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부인에게는 자신의 상태, 에이즈에 관계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보통의 의사들은 비밀 유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제외 조항,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환자가 사실은 이제 법을 어겼을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는 불법적인 폭력으로 이제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보험 산정 문제에서 이제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유보할 때도 이제 비밀 유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감안을 했을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개인이나 집 사회 전반에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로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의대 면접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어린이날에 이제 피자 20판을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었는데 4가지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5명과 이렇게 피자를 팔고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10판의 분량의 치즈가 이제 20판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업체에도 남은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또 오토바이로 이제 직원이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피자를 배달받은 손님이 또 구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달앱에 리뷰란에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그것도 이제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또 집에 이제 아주 그 사랑스러운 중학생 자녀가 또 친구들과 뭔가 이제 그 다툼을 하다가 다치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4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상황 면접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관련으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전국에 이제 실시를 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시문을 이제 하루가 이틀 전에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한 친구도 있었고 준비를 못한 친구가 또 많았는데 제가 한 20여 명, 거의 30명 정도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단답형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는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데 수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의사가 이제 그럼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우선은 의사는 이제 환자가 왜 수혈을 거부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수혈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환자 입장에서 배려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모가 이제 35세예요. 조금 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기형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형이 발견되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50%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자세히 인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산모라면 우리 학생이 산모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산모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아이를 케어를 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든 잘못해서 10개월 동안 케어를 잘 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죄책감도 있을 거고 3번에 보면 또 첫째 아이도 이제 같은 질환으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자의 어떤 상황을 잘 인지하고 그 의사로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2번 같은 경우에 최대한 산모의 처지를 배려를 해서 이제 환자가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여기서 조건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사망하게 되고 그런데 수술을 하면 뭐 50% 이상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게 하고 요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의사는 되도록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많았지만 이렇게 수술을 좀 해서 굉장히 그 극복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위치에서 이제 답변을 주고 또 공감을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첫째 아이를 같은 질환으로 잃은 경험이 있어서 수술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건데 1, 2번에서 이제 거의 얘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50% 생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어떤 긍정적인 그동안의 결과 나온 것도 또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이제 만약에 생존해서 잘 태어나면
생존에 수술해서 잘 되면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죠? 큰 아이도 이러는데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사회에 인류 사회에 그죠? 나중에 커다란 인재가 돼서 훌륭한 인재가 돼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설득을 하면 그래도 환자가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두려움을 조금 없애고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의대 모의 면접은 이렇게 상황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판단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얘기를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교대 면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의대 면접 올해 작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나왔던 것들 보면 의대 면접 말고 치과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MMI 면접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몸살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은 A가 지하철을 탔는데 빈 좌석이 이제 없으니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중년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이제 한 A는 이제 몸살로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정석이 아니라 배려석이기 때문에 굳이 양보할 필요 없다 이런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장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교통약자 배려석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연세가 많이 이제 많아 보이는 승객이 버스에 올랐는데도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의과 대학에서는 1년생 동급생이 이제 그 A와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만 이제 그죠? 낙제를 하지 않을 텐데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B 학생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죠. 그 컨닝 페이퍼를 옆에 있는 A 학생이 이제 본 거예요.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윤리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법규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대 면접 예시죠. 우리 교대도 면접이 이제 우리 올해는 자기소개서 없고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욕설도 많이 하고 비속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뭐 언어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뭐 신입 교사들 뭐 또는 초등 교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죠? 신규 교사한테 물어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요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뭐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인터넷 관련 뭐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교육도 하고 윤리의식이라든가 또는 평상시에 이제 예절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있듯이 활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황극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려운 입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욕설을 했을 때 어떤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욕설을 들은 학생이 어떤지 이런 것도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서류 확인 면접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자기소개 쓴 학교도 있고 이제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텐데 올해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또는 학생부 있는 내용을 조금만 하면 되는가 싶은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수의과 대학의 이제 그 면접에서 이렇게 나름 그 학생이 이제 학생부 활동도 학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발표도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녹여 썼는데 자기소개서를 보여 이런 보고서로 써서 발표했는데 이걸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의 답변이 인터넷이요. 뭐 이런 거 인터넷이요. 그럼 갑자기 나온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은 너무나 이제 그 무방비하게 많이 이제 널려져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책임성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심화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책임감 있는 이름을 걸고 하는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또 좋은 책들 이런 걸 참고한 그런 서적들을 이제 참고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와 있죠. 칸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이과에서도 중추신경계 뇌에 관련된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서울대 면접에서 그 PCR 관련으로 이제 뭐 했는데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대학원 과정 문제까지 막 그 물어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본인이 이제 과장 때서 뭘 써놓게 되면 그렇게 질문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팩트 중심으로 한 것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교육봉사 했는데 뭐 얘기 나오죠. 봉사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서울대 의대에 이제 지원했던 학생인데 그 친구 학생이 이제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그죠 책임감 있는 학생인데 그 면접 시험에서 MMI 면접 시험에서 봉사활동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기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한 봉사활동과 다른 학생부 내용도 그죠? 사실은 신뢰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시한 그것이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답변을 할 때 이 학생이 사실은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 봉사활동을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설렁설렁하고 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굳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을 기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회의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부에 기록될 정도로 봉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살면 사회가 얼마나 그죠? 화목하고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을 해왔던 건데 그런 기록을 이제 하는 거는 뭐 여기 이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대안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겠죠. 어떻게 봉사활동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조금 진지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한다든지 평상시에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도 이제 좀 안내를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외부 봉사가 많이 이제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봉사활동 꾸준히 이제 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이제 요즘에 진로가 많이 3학년 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진로 활동 사유도 작성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진로 활동이라든가 다른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진로가 바뀌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이제 동아리를 1학년 때는 이제 이과 관련으로 생명과학이나 컴퓨터 관련으로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문과 쪽으로 바꿔서 경제, 경영 이런 쪽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동아리를 보면은 바뀐 게 보이니까 그죠? 그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써본 학생들은 조금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답변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친구도 이제 삼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변을 준비 안 했다가 진로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했다가 이제 그 답변 하나를 못 해가지고 다시 삼수해서 그 대학에 의예과를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기반 예시 요거는 이제 조목조목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성적이 좋으면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조금 성적이 낮으면 어때서 이렇게 이 과목을 조금 저거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수상을 여기처럼 과목 우수상을 수상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기도 합니다. 또 멘토링 활동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전공 관련으로 연기한 어떤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은 독서 관련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뭐 꼭 굳이 이렇게 과목별로 해야 되냐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각 과목별로 이렇게 작성된 그 독서 활동을 한 친구들 보면 좀 성실하다, 꼼꼼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책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3번 그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제 독서 관련으로 돼 있잖아요. 도서 2권, 이렇게 올해는 400자씩 뭐 800자 쓰게 돼 있는데, 그만큼 도서나 봉사 활동들은 우리가 그 청소년 시절이라든가 이렇게 학생 시절에 굉장히 그 인성이라든가 가치관 면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인 그 학업 관련 그 종합 사고 능력을 관계된 부분에서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접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뭐 그 답변을 못 하는데 뭐 그걸 많이 써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읽은 책들을 다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어떤 학생이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독서 활동도 사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이제 그 답변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그 독서 활동을 물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하나도. 얼굴이 막 하얘지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죠? 교수님들이 이제 막 물도 먹고 좀 진정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읽었는데도 답변이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우리 지금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동안에 읽은 책들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우리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연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특히 우리 추석 연휴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면접 대비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1:1 MMI, 의대 뭐 인정성 면접, 상황 면접 준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전공 적합성 기반으로도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 쪽으로 이제 그 전공 적합성 제시문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이송희 소장님께서는 또 이과 쪽으로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아까 우리 예시문 했듯이 자소서랑 서류 기반의 면접이 있고요. 교대 사범대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컨설팅 프로그램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9월 18일 추석 연휴 이제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요. 이미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예약 문의가 조금 있어요. 우리는 이제 1:1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징에 나와 있듯이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 개별적으로 이제 맞춤형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컴퓨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 예상 질문을 이제 일단 주고, 기초 예상 질문 같은 경우도 좀 작성을 하게 해서 좋은 멘트를 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멘트가 이제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느 질문에서 답변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나중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서류 기반 면접도 3회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3회나 4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MMI 면접은 제시문 심층 면접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6회 내지 8회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해서 좋은 그 결과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로 학원에서 이제 그 교수 면접 파이널이 또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10월 초에 그 홍보를 이제 할 텐데, 이것도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도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도 이렇게 학교별로 또 돼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그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다음 의학별 면접도 또 같이 진행을 수능 이후에 또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종로 학원에서 그 수시 지원 컨설팅도 하고 자기소개서 또 첨삭도 하고요. 이렇게 또 구술 면접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에 지금 자기소개서 완성하는 거, 그리고 수시 지원 6개 잘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술 면접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